네. 오늘 저는 거린메이 발표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음 우선 기업 개요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거린메이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있는 회사예요. 신천이라는 데 상장이 되어 있고 업종은 메탈 마이닝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제가 10월 3 일쯤 이거를 조사를 해서 당시에 9.86조 정도 됐었고요. 그다음에 52주 최고가는 14위안, 최저가는 4위안입니다. 그 PER은 71배 정도로 좀 높은 편이고 배당률은 0.12% 입니다. 네,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선 세계 3위 리튬이온 배터리 양극재용 전구체 생산 업체고요. 중국 최대 규모의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중국 폐배터리의 10% 정도를 거린메이가 수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 이력 같은 경우에는 좀 업력이 그래도 20년 정도 된 회사예요. 그래서 2001 년부터 고체 폐기물이라고 하는 거를 그 가전제품 폐기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고체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업체로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2003 년부터는 그 폐배터리 원료를 추출을 해서 개발하는 걸 착수를 했고 폐배터리와 원료 재활용 사업도 이쯤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현재는 폐배터리 재활용뿐만 아니라 양극재 소재 제작 사업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 거린메이의 핵심 경쟁력인데요. 친환경 비즈니스 선순환 시스템이 핵심 경쟁력이라고 하더라고요. 우선 폐배터리를 회수를 해서 거기서 추출한 원료를 가공을 하고 다시 또 배터리를 제조를 해서 재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선순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폐배터리를 통해서 아무래도 소재를 추출하다 보니까 다른 뭐 셀 소재 업체들 대비 확고하게 원가 경쟁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는 제가 기업을 선정한 이유인데요. 첫 번째로는 전구체 생산 캐파 글로벌 점유율 1 위이기 때문이고 중국 내 폐배터리 연간 처리 능력도 최대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전구체 생산 캐파는 21년 올해 말 기준으로 20만 톤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13만 톤인데 어 아 상반기에는 13만 톤 정도였는데 뭐 하반기에는 20만 톤 정도로 이제 글로벌 점유율 3 위에서 1 위로 올라설 전망이라고 리포트에 그렇게 적혀 있었고요. 전 세계 전구체 생산 회사 중에 매출 총이익률이 가장 높은 회사예요. 아무래도 사업 부분에 상대적으로 배터리 재활용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린메이가 있는 이런 중국 같은 경우에 내년부터 연간 25만 대 이상 폐전기차 처리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이 돼서 시장도 글로벌리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리고 거린메이의 폐배터리 연간 처리 능력은 10만 톤으로 중국 내에서 최대라고 합니다. 그 두 번째 이유인데요. 전기차와 함께하는 폐배터리 산업의 성장성 때문에 선정을 했습니다. 예, 그림 3번 보시면은 전기차 성장에 따라서 구간별 특징과 유망 산업이 분류가 돼 있는데요. 우선 1 구간이 광산 재련업이라 하면은 2 구간부터는 2 차 전지 동박 그리고 리튬이온이고 3 구간부터 전기차, 니켈 그리고 4 구간 폐배터리 전력 업체입니다. 맨 마지막에 위치해 있는 폐배터리 산업이 아무래도 지금 음 뭐 포워드로 26 년부터 산업이 유망할 거라고 그림에서 표시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3 구간쯤 되는 때에 미리 투자하기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선정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는 원자재 쇼티지인데요. 지금 천연가스나 뭐 이런 것도 이거는 뭐 전력난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우선 원자재가 요거 희귀금속 같은 경우에도 쇼티지가 날 확률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글로벌리 전기차 점유율이 증가하면서 배터리 수요가 늘고 배터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소재도 많이 수요가 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 보시면은 어 양극재 시장 수요 전망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거린메이 사업 매출 구조 및 산업 환경 분석인데요. 우선 배터리 재료가 비중이 72%를 차지하고 있고요.
폐기물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28%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이 소재를 팔아서 버는 매출이 가장 큰 편이고요. 그리고 제품별 매출 비중은 보시면 전구체가 25%로 가장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주요 매출처를 쪼끔 찾아봤는데 NCM 전구체 주요 판매처가 한국에 있는 삼성 SDI나 에코프로비엠이었고요. 그다음에 중국 내에서는 브룸프나 롱베이 그리고 XTC라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업 환경 분석입니다. 우선 배터리 재료 같은 경우에는 중국 기업들이 글로벌 히토 강산을 거의 과점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생산량 기준으로 중국 업체들 점유율이 글로벌이 76%고 그리고 반면에 소비량은 42%에 그쳐서 사실상 메이저 배터리 업체들이 대부분 중국산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폐기물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19년 기준 1조 6천억 원, 2030년에는 20조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어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 내에서 폐전지 10%를 거린매가 회수하고 있고요. 글로벌리는 전구체 생산 캐파가 13만 톤 그리고 연말까지 20만 톤 증가해서 세계 1 위가 될 전망이고 폐배터리 처리 능력도 10만 톤으로 업계에서는 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 재료 같은 경우에는 25년에 최소 40만 톤 이상의 캐파를 보유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전구체 수요도 향후 5년간 30%대로 고성장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폐기물 재활용 시장 같은 경우에는 탄소 중립 정책 하에서 높은 성장성이 기대되는 상황이고 전기차 폐배터리는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그런 소재가 다량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친환경 처리가 필연적이어서 이런 폐배터리 활용 기업의 존재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보급이 아무래도 중국이 빠른 편이었는데 내년에 이제 25만 대 이상의 폐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발생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경쟁사인데요. 폐배터리에서 니켈, 코발트 등을 추출해 재활용할 수 있는 기업은 세계적으로 몇 군데 없다고 합니다. 거린메이를 포함해서 유미커, 화학코발트, 브룸프 정도가 이제 메이저한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성일 하이텍이라는 곳이 있는데 아직 상장 준비 중이고 규모가 굉장히 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전기차 시장이랑 폐배터리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글로벌리 전기차 판매량 전망을 보시면은 2019년 대비 2030년에 1130% 상승을 하고 2030년부터 2050년까지는 138% 엄청난 고성장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가 늘어나는 만큼 폐배터리도 발생이 되는 거니까 이 성장세를 함께 할 거라는 그런 시장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 전기차 시장 내에서도 중국 전기차 시장이 좀 성장세가 더 가파른 편인데요. 향후 5년간 연 39% 정도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의 전기 자동차 침투율이 17%인데 선진국 대비 낮은 편이고 아직도 상승할 여력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글로벌 폐배터리 시장 전망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 위에서 보시면은 음 2019년에서 30년까지 1100% 그리고 2030년에서 138% 50년까지 성장하는 거였는데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2030년부터 2050년까지 2870%로 성장이 더 가파른 편입니다. 그래서 거의 폭발적인 성장을 한다고 그렇게 시장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폐배터리 시장 내에서도 중국 폐배터리 시장 전망이 쪼금 더 앞서가고 있는 편인데요. 이 회색 부분이 나머지 글로벌 시장 전망이라면 그 안에서 중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3분의 2 이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폐배터리가 왜 재활용이 필요한가 이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환경 문제가 있는데요. 폐배터리의 원료인 코발트
코발트, 니켈 등을 폐기 매립하면은 환경에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제성인데요. 갈수록 리튬, 코발트 등 배터리 원료가 비싸지고 있는데 폐배터리 재활용이 이런 비용 절감에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해요.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최초로 채굴된 곳에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그림이거든요, 이 서플라이 체인이. 그래서 채굴이 된 곳에서 수요처로 옮겨가는 과정에서의 이 비용도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도 폐배터리를 활용을 한다면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는 희소성인데요. 그림 보시면은 지금 주요 국가에 있는 리튬 저온 매장과 생산량 현황이에요.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남미 쪽에 거의 몰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속도면 사실 지구 자체에는 100년 동안 쓸 수 있는 니켈, 리튬, 코발트 원자재가 묻혀 있긴 한데 문제는 바다 깊은 곳이나 이런 캐기 어려운 곳에 묻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캐면 캘수록 더 캐기 어려운 곳에 있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비용을 낮춰야 되는데 그런 원가 문제가 산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남미 쪽이 아무래도 정치적인 불안함도 존재하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광물을 채굴할 때 황산화물과 같은 오염물이 방출되기도 하고 광물 개발할 때 물이 또 엄청나게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생산량을 갑자기 막 확 늘리기가 힘들어서 희소성이 또 공급이 그렇게 많이 풀리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배터리 효과에 대해서 참고하실 수 있는 영상을 하나 찾아봤는데 이게 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우선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코발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아동 인권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채굴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광물을 캐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그런 상황을 알려드리려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1톤이 재활용될 때마다 채굴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5톤가량 이산화탄소를 절감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광물을 채취하는 것보다 당연히 폐배터리에서 추출하는 게 싸기 때문에 비용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는 전기차인데 아무래도 소재값이 내려가면은 당연히 전기차 비용도 내려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도 폐배터리 활용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으로는 배터리가 언제 폐배터리가 되는가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얼마나 잘 관리를 하느냐에 다르긴 하지만 폐배터리 수명이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 방전된 상태에서 충전할 경우에는 1000회를 충전을 할 수 있고요. 매일 최대 주행 거리를 이런 방전 상태에서 충전을 하고 운전을 한다 치면은 이제 수명이 2년 9개월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50% 사용 후 충전 시 5000회가 가능하고 20% 사용 후 충전 시 8000회까지 재충전이 가능한데 이렇게 쓰면은 일평균 70km 주행 기준으로 22년이나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전기차를 모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20%마다 사용될 때마다 충전을 하실 것 같지는 않아서 가장 관리를 잘했을 때의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교체는 기존 용량의 70% 이하로 이 성능이 떨어지면은 교체를 한다고 해요. 주행 거리가 감소되고 충전 속도가 저하되기 때문에 교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전기차가 팔리기 시작한 게 2018년 정도 무렵이라고 해요. 그래서 배터리 수명이 보통 5년에서 10년이니까 대략 25년이나 26년에는 폐배터리 시장이 본격 개화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는 폐배터리 활용 기술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우선 전기차 배터리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배터리는 전기차의 심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크게 셀, 모듈, 팩으로 구분이 돼 있다고 합니다. 요게 셀이고 이 셀이 모여서 모듈이 되고 이 모듈이 모여서 팩이 된 다음 이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게 되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듈 안에는 셀이 많게는 48개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 사양에 따라서 셀과 모듈 개수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고요. 예시로 BMW i3에는 셀이 총 96개가 탑재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팩 모듈 셀에 따라서도 이게 해체 난이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 팩이 가장 해체 비용이 저렴하고 단순 조립으로 ESS 생산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작아질수록 아무래도 해체 시간이나 난이도가 올라가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재활용 방안을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 첫 번째로는 재사용이 있어요. 버려지는 배터리 중에서 70에서 80% 정도는 그대로 재사용을 할 수 있는 전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재사용 가능한 폐배터리는 ESS랑 UPS 두 가지로 재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ESS는 잘 아시겠지만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고요. 폐배터리를 재사용한 ESS 경우에는 신제품의 40에서 70% 수준으로 가격이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UPS 같은 경우에는 무전원 전원 장치라는 건데요. 약간 비상 발전기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는 네. 리사이클, 재활용인데요. 재사용이 어려울 정도로 노후화된 배터리라도 하이니켈, 코발트, 리튬 등 값비싼 원자재를 추출해서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재활용에도 또 두 가지로 공정이 나뉘는데 대표적으로 습식 그리고 습식이랑 건식을 같이 쓰는 그런 공정이 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정이 우선 요 위에 게 습식 처리 공정이에요. 습식 처리 공정 같은 경우에는 폐배터리를 수집을 하고 방전을 시키고 분쇄를 하고 그다음에 소성 과정을 통해서 분말화를 시킨 다음에 이렇게 주요 소재를 추출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거린매 같은 경우에는 습식 처리 공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파분쇄 공정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림으로만 보시면은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했는데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동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덩치가 되게 크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아직까지 이렇게 분리를 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분리를 한 다음에는 이렇게 레일 위에 올라가서 분쇄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요렇게 들어가고 파쇄기 같은 곳에 들어가서 이렇게 배터리가 이런 식으로 아예 분쇄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분쇄 과정이고 분쇄가 된 다음에는 요렇게 블랙 매스라는 그 소재가 나오게 됩니다. 요 파쇄된 다음에 이렇게 니켈, 코발트, 망강, 그 카본, 리튬 등등 이런 소재들이 담긴 상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으로는 건식 습식 처리 공정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철광석을 녹이듯이 고루에 배터리를 넣어서 녹이는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에 습식 처리 공정이랑 살짝 다르고요. 녹이는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 이렇게 그 철광석 고루 같은 곳에 넣어서 이렇게 녹여 가지고 배터리 소재를 추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활용 공정 두 가지 소개해 드렸고, 그래서 재활용이랑 재사용을 비교를 했을 때 아무래도 재사용보다는 재활용이 조금 더 경제성이 있다고 합니다. 우선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기술 집약적이라고 해요. 분말에서 각종 화학 배합물을 첨가해서 니켈, 리튬, 코발트 등 주요 소재를 추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공정이 필요하고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사용 같은 경우에는 노동 집약적인데 모듈을 분해할 때 아무래도 사람이 직접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리고 자동화시키기가 어려운 게 차종과 제조사별로 배터리 형태가 달라서 해체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시장 폐배터리 산업 관련해서 말씀드렸고, 우선 이제는 거린메이 사업 경쟁력 분석으로 다시 돌아와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거린메이 상품 중에 매출 비중이 전구체가 25%로 가장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구체가 조금 이렇게 말로 보면 어렵긴 한데 양극 전구 리튬을 포함하지 않는 활물질 전 단계를 말한다고 해요. 저도 사실 이거 단어가 어려워서 그냥 양극재 만들기 전에 요 리튬이랑 합쳐지는 그 전구체, 코발트, 니켈, 망간으로 구성된 전구체. 그냥 아까 그 까만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품 및 서비스 단가인데 거린메이 항목별 매출이고, 이거는 나중에 혹시 궁금하신 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쟁사랑 폐배터리 관련 기업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 국내로 많은 곳들이 시도를 하고 있긴 해요.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우선 미국에 있는 레드우드 머터리얼즈라는 곳이 가장 기술 개발에 적극적인 곳이라고 합니다. 테슬라 공동 창업자였던 스트라우벨이 17년에 세운 미국 스타트업이고요. 여기서 말하기로는 니켈 회수가 80%까지 폐배터리 활용 과정에서 추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진 중이고요. 폭스바겐 그리고 일본 혼다도 모두 추진 중입니다. 그 다음에는 국내 대기업인데, 국내 3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진출할 계획이라고 다들 발표를 하긴 했는데 실제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 추진 계획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보다는 재사용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현대차든 다 ESS나 이런 재사용 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외에도 국내 중소형 기업들이 몇 군데 있는데 아무래도 진출 가능성이 있다거나 뭐 계획이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아직 준비 중인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거린메이의 경쟁사로는 유미코와 브룸프 크게 요렇게 요 기업들이 있고요. 네, 화유 코발트라던가 이런 곳이 있는데 아무래도 특징이 조금씩 다 달라요. 화유 코발트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이긴 한데 그 코발트 추출 비율이 아무래도 높은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거린메이는 전구체 비율이 높았죠. 그래서 경쟁사이긴 한데 약간 핵심 경쟁력 부분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거린메이 재무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 매출액이나 이익은 잘 나고 있는 편이고요. 다만 작년에 조금 코로나 영향으로 꺾였다고 하는데, 이게 소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매출에 조금 영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무지표 분석인데, 우선 매출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꾸준한 매출 성장을 보이고 있고, 작년에만 코로나 영향으로 조금 꺾였었고요. 그 다음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라던가 투자활동 현금 흐름 모두 양호하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계속 거의 플러스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부채를 갚는다기보다는 꾸준히 조금 활용을 하는 편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상대 가치 평가 분석인데 우선 PER 밴드를 확인을 해 봤을 때 20년 기준 77배 그리고 10년 평균 55 배이기 때문에 지금 살짝 밴드 상단에 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PBR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인 화요 코발트가 9배 정도인데 거림메이는 2.5배 정도로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ROE 같은 경우에는 10년 평균이 6% 정도 되는데 요번에 20 년에 그게 이익이 꺾이면서 3.47%로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 주요 주주 구성은 참고 나중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 의견을 해 보았을 때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양극재 소재 업체로서 폐배터리 재활용을 이용하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이 압도적이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수요가 높아지면서 코발트가 풍기 현상을 빚고 리튬 가격이 최근 3배 이상 오르는 등 앞으로도 풍기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되기 때문에 이 원자재 쇼티지에 수혜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전방 산업인 2차 전지 업황이 지속적으로 호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구재 캐파 증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재생 소재 사용 비중이 확대되는 등 영업 레버리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투자 적정성을 검토해 봤을 때 전기차 비중이 늘어나는 한에서는 전기차 폐배터리 처리 문제는 쌍둥이처럼 따라오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침투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배터리 재활용 사업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폐배터리 매립 시 독극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린메이 같은 전문 처리 업체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